축산, 검협전. 21화 오음보와 자금낭. 허비랑이 오음보에서 서신을 전하니 법원이 자금낭으로 효호를 찾아가네. 사저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대체 무슨 서신이야? 사부가 구화산에 다녀오자마자 서신을 쓰시더니 제게 검광을 타고 급히 전하라 명하셨어요. 방금 그 스님이 제 사숙인 법원 산사라며 절대 직접 나서지 말고 서신만 전하라고요. 한참 숨어서 기다리다가 사숙이 문필봉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그 근처에 떨어뜨린 건데 사저들이 줄줄은 꿈에도 몰랐죠. 큰일이다 싶었지만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저가 돌려주길 바랐는데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더라고요. 사숙이 손을 쓰거나 사저가 서신을 뜯어보기라도 하면 돌아가서 큰 벌을 받아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간청하게 된 거예요. 여러모로 도와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우린 근처에 나왔다가 웬 붉은 검광이 이쪽 봉우리로 내려오길래 다른 문파 사람이 나타났구나 싶었거든. 어떤 겁없는 놈인지 가보려는데 또 사제가 날아오지 않겠어? 작년처럼 몰래 놀러오는가 했는데 돌멩이에 묶은 종이만 던지고 그냥 가버려서 이상했지. 우리한테 보내는 서신이라면 그렇게 몰래 던지고 가지 않을 텐데 말이야. 뭔지 궁금해서 사매가 얼른 달려가 주었어. 그때 그 화상이 나타나길래 서신의 주인이구나 싶었지. 알고 보니 사부가 여러 번 말씀하셨던 금신나한 법원이더구나. 우리가 왜 남의 서신을 뜯어보겠니? 그냥 골려주려던 거야. 그나저나 올해는 왜 이렇게 뜸했어? 세상에 저처럼 불운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부모님을 여의고 다른 가족도 모두 처참하게 죽었거든요. 천신만고 끝에 사부를 만나 이 산에 들어와 검수를 배우게 되었죠. 예전에는 사부가 차나대사를 뵈러 갈 때 늘 저를 데려가서 사저들에게 가르침을 청하곤 했는데 그때가 참 좋았죠. 지난해 그날은 사부도 안 계시고 답답하기도 해서 저 혼자 사저들을 보러 왔던 것인데 설망사제가 나중에 사부에게 고해바쳤지 뭐예요? 본래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제가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소 힘줄 채찍으로 500대나 맞아서 정말 죽을 뻔했어요. 몇 달이나 알아누웠다가 얼마 전에 겨우 일어났어요. 그 뒤로 사부는 제게 심오한 무공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곳에도 오지 못하게 하세요. 매일 힘들게 잡일만 시키고 저를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답니다. 오늘도 사저들을 만날까봐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두 여인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번졌다. 그래서 올해 들어 통 볼 수 없었구나. 대체 무슨 말실수를 했길래 그렇게 미움을 받는 거야? 이때 먼 하늘에서 푸른 빛이 번쩍하자 청년이 화들짝 놀라 파르르 떨었다. 사저들, 살려줘요. 설망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사부에게 이를 텐데 그럼 전 죽은 목숨이라고요. 청년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까운 동굴로 몸을 숨겼다. 곧이어 푸른 검광이 내려앉으며 청년과 또래로 보이는 또 다른 청년이 나타났다. 두 여인은 바로 인상을 찌푸리며 싫은 티를 냈다. 왜소한 체구에 붉은 옷을 걸치고 집신을 신은 청년은 산발한 머리가 어깨까지 늘어져 도무지 돌을 수련한 사람 같지가 않았다. 온 얼굴에 푸른 핏대가 서 있고 미간에 눈동자 같은 자주색 점이 박힌 데다 누런 이로 입술을 깨물고 있어 인상이 흉악하게 그지없었다. 이자는 허비랑이 가장 총애하는 제자 사만홍의 설망이다. 설망이 두 여인 쪽으로 걸어가며 쉬지 않고 눈동자를 뒤룩거렸다. 두 여인은 설망을 신경 쓰지 않고 저들끼리 한담을 나누었다. 마치 방금 동굴에서 나와 바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설망은 청년이 보이지 않자 동굴 쪽을 유심히 살폈다. 그러다 너무 답답했는지 두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 두 분 혹시 사도평 사형 못 봤어요?
남색옷 여인이 성급히 나서려는 흰옷 여인을 가로막고 태연하게 대꾸했다. 사도평?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궁금하던 참인데 작년에 와서 한참 이야기 나누다가 경운삼회에 천운누를 빌려갔거든. 다음에 올 때 돌려주겠다더니 여태 소식이 없네. 이곳을 떠나지 말라는 사부의 명 때문에 받으러 갈 수도 없고 혹시 사도평을 보거든 얼른 돌려달라고 전해줘. 설망은 매우 의심스러웠지만 별다른 흔적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에 혼자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분명 붉은 검광이 남서쪽으로 날아갔는데 왜 안 보이지? 붉은 검광? 혹시 너네 사부가 돌아온 거 아니야? 어차피 들을 말이 없다고 생각한 설망은 대꾸도 없이 획 돌아섰다. 어머, 뭐야? 물어볼 때는 언제고 대꾸도 안 하네. 정말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니까. 설망은 여인들 말을 못 들은 척했지만 결국 그 말을 믿었기에 사도평이 없다고 확신하고 떠났다. 두 여인은 잠시 상황을 지켜본 후 사도평을 불러냈다. 갔어. 이제 나와도 돼. 아무래도 전생의 원수였나 봐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사부가 서신을 전하라고 명한 걸 알고 일부러 쫓아왔을 거예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어서 돌아가. 만약 피치 못할 일이 생기면 우리한테 와도 돼. 내가 사부께 미리 잘 이야기해둘게. 큰 위안을 얻은 사도평은 더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시간을 많이 지체한 터라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고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다. 사도평은 출가 과정이 매우 기구할 뿐더러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인물이므로 더 상세하게 소개해야 하지만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법. 지금은 한창 자운사 대결을 논하고 있으니 사도평 이야기는 아미투검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그런데 차나의 제자라는 이 두 여인은 누구일까? 흰옷 여인은 주매이고 남색옷 여인은 차나의 수제자 오문기이다. 차나 문화에 가장 먼저 입문한 그녀는 깊은 가르침을 받아 수준 높은 검수를 구사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번개처럼 빠르게 하늘을 가르는 절기 덕분에 여공공이라 불렸다. 이날은 주매가 재금선을 도와 유괴를 처치하라는 차나의 명을 받고 오문기가 기거하는 문필봉으로 여의신모를 가지러 간 날이었다. 마침 동굴 밖에서 오문기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에 난데없이 법원이 나타났고 사도평이 서신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격했던 것이다.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된 듯 보이지만 훗날 허비랑의 백령 참선검이 깨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